근데 언니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그 조직에 있던 한 분의 증언에 의하면 요즘 조직에서는요, 오히려 13세에서 14세 여자아이들을 더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성매매가 가능한 나이인데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은 거. 왜냐면 이 나이대 아이들이 훨씬 더 통제하기가 쉽고 또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훈련하고 세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뇌라는 건 뭐냐면, 야, 너 경찰이나 뭐 사회 사람들이 너 도와줄 것 같아? 너 도와주지 않아. 넌 이미 나쁜 짓을 저질렀잖아. 여기서 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독립해서 나가. 이게 밀매, 인신매매제 조직 사람들이 여자아이들을 세뇌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자,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도 다 불쌍하다 하지만 북한은요, 여러분, 미국 국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가 13년 동안 최악의 국가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 뉴질랜드, 독일, 이탈리 다 좋은데 내 국가의 내 사람들이야. 여기에 인신매매가 장난이 아니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해서요. 물론 많은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경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어떤 인신매매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중국 국경 경비대가 있어요. 네, 중국 국경 경비대 부대에서 의뢰를 받은 거야. 야, 북한 여자 한 명 필요하다. 그래서 얘네가 연간 40명에서 50명의 북한 여성을 보낸대요. 그러면은 얘네가 여자들을 막 물색을 해. 그럼 중국에 있는 국경 경비 부대니까 어떻게 자기가 북한 여자를 직접 못 찾잖아. 그러니까 북한의 경비대 애들한테 야, 돈 줄 테니까 북한 여자 좀 찾아와. 근데 북한이 너무 찌질하게 가난하고 하니까 막, 자, 중국에 가서 우리 배불리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세요. 이러면 개떼같이 달려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북한 자체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지원을 막 한대요, 거기에. 그럼 북한 경비대가 예쁜 여자를 골라가지고 그거를 다시 중국 경비대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비대는 이 알선 업자, 중국 업자한테 돈을 받고 이 여자를 북한 경비대에서 데려와서 여기를 거쳐서 넣어주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은 탈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근데 너무나 가난하니까 탈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 걸고 탈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경비대는 하고 중국 경비대가 문을 열어주니까. 그러면 얼마의 거래가 되냐? 북한 여성 한 명당 약 1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대요. 이 중에서 100만 원 중에서 뭐 여자한테 주는 돈도 있겠지. 뭐 돈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67만 원 정도를 중국 경비대가 챙겨가고요. 나머지 한 15만 원 정도를 북한 경비대원이 챙겨간다 그래요. 나머지는 뭐 어떻게 간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북한 돈으로는 작은 돈 아니죠. 여성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배불리 먹여준다는 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어디로 가냐? 일단 북한에 도착을 하게 되면 위장 신분증을 받는데요. 북한에 거주할 수 있는 위장 신분증 받아야겠지? 그런데 많은 수의 여성들이 매춘부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중국 남자의 부인이 되는 거죠. 보통 16살이나 17살처럼 나이가 어린 아이들 있죠. 나이가 어린 아이, 젊은 여자아이들은 그냥 매춘부로 팔려가서 성놀이개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중국 남자의 부인이 되는 북한 여성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느냐, 그게 아니라 많은 경우가 정신질환자나 노총각 그 중국 남자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여성들이 어쨌든 돈을 받고 일로 끌려온 거잖아. 팔려온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이 중국 남편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행여 달아날까봐 막 묶어놓고, 손을 묶어놓고, 집에다 감금시켜놓고, 옷도 못 걸치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한 중국에서 실제로 목격된 일인데, 북한에서 데려온 그 자신의 그 부인이 혹시나도 달아나다가 걸린 거야. 그 달아나다가 걸린 이 북한 여자를 오토바이에다가 손을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온 동네를 막 다닌 거야. 너가 날 도망갔다 이거지. 그런 일들도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개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 화가 나는데 북한에서 팔려온 여자니까. 어쩌면 중국이 우리나라 남한 사람을 대하는 거랑 북한 사람을 대하는 거랑 다를 수 있죠. 우리는 북한도 우리 민족이지만 우리는 실제 선진국이니까 뭐 케이팝 좋아하고 하지만 또 북한에서는 더 힘이 약한 국가니까 팔려온 사람이니까 좀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일부의 그 중국 남성들은 북한 여성이 시집을 왔는데 몇 년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차피 팔려온 여자잖아. 어차피 북한 여자잖아. 그래서 이 여성들을 다시 다른 남자한테 파는 거야. 야, 내가 저 여자 북한에서 100만 원 주고 사왔는데 50만 줘. 나 너한테 팔게. 그래서 우리 동포인 북한 여자들이 그렇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지 않고 이미 근데 그 여성들은 탈북을 했기 때문에 고국에 자신의 북한에 돌아가면 뭐가 돼요? 강제 수용 속감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일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죠. 근데 이 와중에 영상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좀 더 이 많은 일들이 정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요, 저도 처음에는요, 이 주제를 준비할 때 인신매매? 그거 한 전 세계에서 얼마 벌어지지 않는 일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을 조사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더라고요. 저도 좀 무지했던 것 같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아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일이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한테 미친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손 떨리는 일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你怎么不开始啊？ 저기 우산, 그러니까 여기 오고 있는 요 두 여성을 잘 보시면 돼요.这时候那个女的还没有防备。 前排是前是哪里人？广东这边的上头这边的粤迪亚8384。 지금부터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 이야기는 좀 길어요. 이야기가 할 게 많죠, 아무래도. 저는
다른 나라나 어떤 다른 국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문화를 막 제가 비하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중국에서 좀 사건 사고가 많은 건 사실이죠. 중국에서 사건 사고가 많아요. 저는 북경에 6년 살는데 저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동네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아니 있잖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어. 근데 다리만 만졌어. 그리고 나서 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코끼리는 굵고 단단하게 생겼더라. 그렇게 판단할 순 없는 거 아닌가요? 북경에서 6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봤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2015년 9월 일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당한 아동들을 구출해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친부모를 찾아주기 운동을 벌인 거예요. 이때 구출한 아이들이 284명이었어요. 284명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딱 올린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구출했으니 부모님들 얘네들 찾아가십시오. 그랬는데 조회수가요. 이틀 만에 160만 건을 찍었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해보면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도 많았다는 얘기고 또 많은 경우의 수들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봤다는 거죠. 내 아이가 혹시 여기 있나. 정말 그렇게 많이 사라지나 싶기도 해요. 근데 정말 중국에서는요, 알아보니까 정말 괴상한 인신매매 사건이 많은데 앞서 말한 성매매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유아 유괴 사건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일 말씀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서 한 남성이요, 차를 개조해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무슨 떡볶이 장사나 과일 장사, 채소 장사처럼 노점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파나, 뭐 생활용품을 파나 하고 가서 봤더니 그 개조된 자동차의 노점에는 아기 3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는요, 6살 정도 되는 남자애들도 보이고요. 그 남자가 노점상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기를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다 제 친자식인데요. 제가 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키울 수가 없어서 다른 분 더 잘 키울 수 있는 분한테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호구 문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국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산하 정책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도? 중국은 인구가 너무 갑자기 막 불어나니까 정부에서 1명 이상인가를 낳으면은 호적에 올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그런 정책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1명 이상의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뭐 등록을 못 하는 거야. 이제 2명으로 바뀌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뭐 1명, 2명 이상으로 낳는 아이들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를 노점상에 팔러 나왔어요. 그때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에 의하면 이 아이들이요, 전혀 뭐 씻어지지도 않고 뭐 지저분하고, 게다가 아이들을 덮고 있는 어떤 이 요람이나 이불까지도 굉장히 더러웠다고 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자세가 너무 웃겨요. 정말 당신이 낳은 자식을 다른 부모한테 보내야 했다면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무슨 물건 다루듯이 빨리 팔아버리고 빨리 돈으로 만들려는 그런 속셈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서 아이들은 한 명당 350만 원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누구에게 팔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정말 또 하나 쇼킹한 사건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2013년이에요.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커플이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커플이 남자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가 그 부부한테 가서 이런 거죠. 아이가 아주 선천적인 질병이 있어서
오래 살아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병원에서 아마 삶을 마감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한테 아기를 포기하게 하는 각서를 쓰게 한 거야. 그래서 아기 포기 각서를 쓴 부모님,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산부인과 의사가 그 아기, 남자 아기를 인신매매단에 넘긴 거예요. 그럼 인신매매단에 넘겨서 얼마를 받았느냐? 한화로 393만 원을 받았어요. 한 부부가 애지중지 10달 동안 배에다 넣고 귀하게 키운 자식을 선천적으로 병이 있다고 하고 인신매매단에 400만 원 돈에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 인신매매단이 이 애를 가지고 뭘 했냐? 이거를 아들이 없는 집, 딸만 있는 집인데 아들이 필요했던 집에다가 얘를 또 다시 판 거죠. 550만 원에. 150만 원의 이익을 보셨네요. 와, 근데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냐면 부모가 이상하잖아. 이 자식 부모가. 아니 애가 선천적인 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치료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긴 했는데 아니 왜 애를 안 보여주냐고. 우리 애가 죽을 때 죽으더라도 애를 보고 가겠다고. 근데 의사가 애를 안 보여주는 거야. 왜? 벌써 넘겨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한 거죠.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경찰이 조사가 들어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산부인과 의사가 이 사람들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전에 6쌍의 아이를 가진 다른 부모들한테도 아이를 잃어버렸다 또는 아이가 곧 죽는다 하는 전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른 6쌍의 부모들도 와가지고 소송을 건 거죠. 대박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중국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이 좀 강하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생각이 변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마다 수천 건의 실종 사건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영아, 유아를 데려다가 자기 집 아들처럼 키우려고. 산하 정책 때문에 특히 심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딸바보 아닌가요? 그런가요? 이번에는요. 아기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산둥성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근데 그곳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교회에 한 공장이 지어져 있어. 공장이. 근데 경찰이 여기를 습격을 했어. 그때 이 안에 37명의 아기가 있어요. 37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공장에 막 있어. 근데 그거를 130명이 이렇게 130명이나 되는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아이들을 유괴해오고 어디서 사오고 이래가지고 37명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유괴하고 납치한 것도 있지만 사전에 임신한 여자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전에 계약을 맺어. 네가 이 아이를 낳으면 우리한테 줘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이 정도의 돈을 줄게. 그러면 네가 아이를 우리한테 파는 거야. 아니 무슨 사과야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시장에서 파는 오징어 한 마리, 오징어 두 마리야? 그 엄마가 애를 베고 있다가 나 이번에 10월 달에 애를 낳을 건데요. 애 400만 원 쳐주면 애 드릴게요. 뭐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이게 아기의 가격도 다 천차만별이래요. 최대는 한 1200만 원, 1300만 원까지 가고 이 아이들의 일부는 사실 엄마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아이를 낳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매춘부거나 이러면.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긁어 모았더니 애들이 막 성병도 있고 에이즈도 있는 애들도 막 있고. 근데 그럼 여기서 애들을 그렇게 사와가지고 제대로 관리나 했냐? 그것도 아니고 이 애들한테 꼬마 애기들도 있고 뭐 유아도 있고 그런데 얘네들한테 그냥 이렇게 음식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대충 해가지고 그냥 사람만 있을 정도로 막 국수 같은 것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그냥 대충 뭐 집 깔아주고 그냥 거기다 있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37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중국에서 한 번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래요. 이게 많대요. 이 아기 공장이 중국 곳곳에서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2015년에 또 다른 공장이 발견됐어요. 여기에는 아기만 84명의 아기가 들어있어요. 이 공장 안에. 그리고 170명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아기의 가격이 다 정해져 있더래요. 여기서 보니까 생후 몇 개월이 안 된 아이는 최고 가격, 그러니까 생후 몇 개월이 안 된 남자아이는 1200만 원에 거래가 되고요. 몇 개월이 안 된 여아는 800만 원 돈에 기억이 되고요. 근데 여기는요, 또 아까 공장에서는 뭐 성병에 걸리거나 이런 그 매춘부들한테 아이를 받아왔잖아. 여기는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농부들 있죠. 근데 농촌 지역에 가난한데 애는 많이 낳았어. 여기에서 값싸게 사오는 거예요. 나 진짜. 쌀이야? 어? 농촌에서 값싸게 싸우기 쌀이야 이게? 참 내가 말하는 것도 좀 짜증이 난다. 애를 부모한테 사온 거야. 물론 일부는 유괴하기도 했고요. 여기도 똑같이 공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공장이잖아. 공장. 타가소 아니고 보육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심지어는요 라면까지 먹이더래요. 그래서 이때 구출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미 좀 뭐 영양실조나 병에 걸려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 좀 정리를 하면 왜 중국에서 그럼 이렇게 아동 유괴와 인신매매가 많이 일어나냐? 이건 좀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 있죠.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 그 산하 정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산하 제한 정책. 아이를 많이 못 낳게 하는 정책이 중국 정부가 때리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귀해지고 딸은 낳으면 안 되겠고 막 하니까는 막 이런 일이. 보통 이제 대도시에 사는 그러니까 농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는데 중국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한 명의 자녀만 허용이 됐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2명이지만. 그래서 둘째를 낳을 경우에는 내가 임신을 중절 수술을 받느니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를 이제 낳지 못하거나 또는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못 낳았어. 그러면 남의 집 둘째 남자아이를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는 거예요. 한 명밖에 못 낳게 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정책이 2명을 가질 수 있게 정책이 바뀌었는데요. 정말 중국의 인신매매는 아직까지도 좀 고치기 힘든 어떤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진지했죠? 여러분 귀신 이야기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은 거의 무슨 사회 다큐멘터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라기보다 메시지 있는 방송을 하고 싶고 여러분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이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는 또 이런 비극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예요.